이게 무슨 바람이야? 코로나 바람. 반지를 끼지 않은 가냘픈 손가락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변하지 않는 숭고한 사랑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 죽은 뒤에도 인연이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편파적인 상상일까? 자신도 모르게 이 남자를 탐구하고 싶어졌다. 저는 시골이 좋아요. 가문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장례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요. 이야, 젊은 사람이 맏며느리 감이구먼. 자고 내일 갈 거지? 당신 날 진정 감당할 자신 있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사랑의 기준이 될 때까지. 인연은 잡으면 필연이 되고 놓치면 우연이 되는 법이다. 좋은 사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 어서 오세요.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박태주 작가님의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사랑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워졌는데요. 민낯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우리는 또 적응하며 자연스러워지겠죠.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오늘은 담벼락에 우담바라인 양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귀 열어주시고요.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사랑. 박태주. 남원역 앞에서 그는 그녀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8년 만에 헤어랄까. 그래도 그렇지. 우연히 작동한 만남이었다. 활 시위를 당길 뿐 놓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만남을 통해 무언가 해결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숙명 같은 것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광주에서 차를 운전해 오고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우리는 만났다. 중매였다. 그때 우리는 무고한 젊은이들이 희생된 것에 분개했다. 팽목항까지 찾아가서 분향했다. 첫 데이트였다. 그리고 30의 봄, 어느 날 갑자기였다. 사랑의 묘약을 오페라 극장에서 마셨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3번째 로맨틱 러브를 탐구하는지도 모른다. 류를 줄고 죽음을 생각했다. 어젯밤 작은아버지로부터 선산에 새롭게 가족 묘원을 조성한다는 자상한 말씀을 들은 뒤부터였다. 더욱이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나타난 것이었다. 이번 남원 여행은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진즉부터 고향에 한번 다녀가라는 작은아버지의 진한 당부가 목전에 있기도 했다. 하루 먼저 내려와 작은아버지 댁에서 보낸 하룻밤은 찰나의 행복이었을까. 작은아버지의 의도는 명확했다. 가족묘원 조성 창과 유도였다. 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은 제법 성묘도 잘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낯선 조상들의 고향이 되어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가문의 뿌리를 단종 애사에서 찾고 계셨다. 자부심도 남달랐다. 조선의 왕 중 단종처럼 슬프고 억울한 왕이 또 있을까? 영월 충령토에 유배되어 억울하게 죽기 전까지 세조에 의해 출입 통제의 금표기가 세워졌다는 사실. 사약이 아니라 활줄에 목이 졸려 죽은 후 원한의 붉은 꽃이 되어 강물에 버려졌다는 비운의 단종. 강물에 떠내려오는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네 선산에 몰래 묻어둔 오몽도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훗날 중종 때 암장된 노상군의 묘를 찾아내 오늘날 단종으로 추존, 장릉이 되기까지 기초를 다진 충신 박충원, 영월 군수가 조상이었다니. 단종패의 반대에 분개해 음독자결한 사칠신이요. 십춘신 박신무는 작은 할아버지였다. 그 할아버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 단종이 죽자 평북절도사였던 친할아버지 박대소는 고명재신이 모두 참화를 당하고 무리난 세상에서 벼슬이 불가하니 벼슬에서 물러나 응가할 것이며 나의 말을 저버리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는 의로운 길을 가셨다. 무리난 세상에 가족을 남기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나의 조상이여. 그 후손들 중 남원으로 유배되어 임진왜란 때 또 순절, 의병으로 활약하며 크게 공을 세우고 나라에서 벼슬을 받고 삼충사가 된 조상님. 작은아버지는 그 조상들의 무덤을 관리하며 벌초를 도맡아 하고 계셨다. 작은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누가 벌초를 할꼬. 삼강오륜을 어디에서 찾을꼬. 작은아버지의 최대의 고민이었다. 그녀를 만날 설렘과 비몽사몽 속의 할머니의 환상으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고 떠나고 싶어 할 것 같았다. 특히 자기가 묻힐 땅에 가묘를 마련해놓고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안락일까. 묘비를 새기게 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격정일까. 자식들을 위해선 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는가. 임시선별 진료소에는 간호사 혼자 앉아서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장교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신이 주신 인생의 조화 속에서 바이러스 극복 문제가 시험대에 오른 지 오래. 아직도 툭하면 옴처럼 번지고 재유행했다. 검사를 위해 줄을 서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코로나19라는 괴질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한낱 인간들은 제로 코로나를 꿈꾸며 마치 환자들처럼 마스크를 입에 걸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주식과 사투하고 있었다.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대안거리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코로나19로 앞날이 불확실해지자 주식에 투자했다. 돈을 버는 즐거움은 죽음의 공포마저 삼키기에 충분했다. 대체로 투기성이 강했다. 주식 초보자들은 공허감과 욕심에서 주식에 빠져들어 마치 코로나에 대항하듯이 동학 개미 군단을 이루었다. 주식이 어디 장난인가? 개미들은 집단 감염 못지않게 큰 손실을 보며 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백신 개발을 기대하며 임상 실험만 했다는 소식이 들려도 전 세계 관련 주가가 요동치기 일쑤였다. 임시 치료약인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 주식도 기대주가 되었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자 폭락한 지 오래였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격언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마련에 혈안이 된 채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룰은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그녀를 기다렸다. 핸드폰에서 미국의 주식 시황을 점검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가장 격렬한 곳. 연휴 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임에도 미국의 주식시장은 개장하고 있었다. 수치스러운 비밀. 동성애 문제를 담담하게 풀어낸 영화, 제니스의 웨딩의 주제 음악, 라스트 인 러브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차로 보이는 승용차가 도착했다. 곧바로
도착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그렇군. 잠시 후 그녀가 창문을 열고 차에 타라며 손짓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 40에 가까운 총각을 쉽게도 알아보았다. 이게 무슨 바람이야? 류리 그녀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오르며 말했다. 서로 주먹을 부딪히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차라리 어울리는 8년 만의 재회. 사랑은 증오보다 고귀하고 이해는 설득보다 높다던가. 카톡을 통해 생사를 확인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니 간섭과 권위의 벽이 바람에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다. 코로나 바람. 그녀의 입 마스크 사이로 별난 소리가 삐져나왔다. 그동안 잘 지낸 거야? 응, 그러는 자기도? 언제부턴가 그녀는 남자 만나는 것이 별로였다. 서로 공간 읽기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감이 일어났다. 지금 이 남자가 살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모처럼 두 사람 안에서 포근함이 느껴졌다. 만남의 의도를 존중하려는 듯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분이 언제? 1년 전 코로나 때문에 귀국도 못했어. 이제야 할머니 모신 절에 조문을 가려고 왔어. 같이 가줄 거지? 조금 무안했을까. 그녀는 저간의 사정을 담담히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말년의 바래봉 아래 온지사 공양보살이기도 했다. 외동 손녀의 혼담이 자신 때문에 깨졌다고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곧바로 미국 유학을 떠나버렸으니까. 할머니는 차츰 치매가 왔다. 믿음도 치매 앞에서는 스님의 빛과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집에서 모셨지만 점점 몸까지 가누기 힘들어졌다. 아버지는 꾀를 내어 할머니에게 꽃구경을 가시자고 했다. 언니, 꽃구경 가요. 내 등에 업혀 지리산 바래봉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할머니는 좋아라 아들의 등에 업혔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났다. 절에도 들르고 전나무 숲길도 지났다. 멀리 철쭉꽃이 보이자 좋다 좋다 하시더니 산자락이 휘감겨 어두워지자 할머니는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고 있었다. 언니, 지금 뭐 하신대유? 솔잎은 따서 뭐 하신대유?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되어 그런다. 길 잃고 헤맬까 그런다. 아버지는 치매로 모시기 어려워진 할머니를 운지사 아래 요양원에 모셔놓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개울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병든 어머니를 고려장하고 돌아오는 몹쓸 자식이라고 자책했다. 주변에서는 큰 결정을 했다며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겨우 한 달 후, 하필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요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 대구 신천지 대규모 집회에 다녀온 관계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노인 3분이 피해를 입었다. 감염 시신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에 따라야 했다. 선 화장, 후 장례로. 봉쇄 조치 상태에서 조문객도 없이 줄초상을 치렀다. 아버지는 한줌 재로 남은 할머니를 가슴에 안고 운지사로 가며 울부짖었다. 언니, 꽃상녀를 태워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식의 노잣돈 없는 곡진한 피눈물이었다.
아버지의 눈망울엔 꽃상여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도 바로 귀국할 수가 없었다. 출국이 봉쇄되어 있었다. 덕분이라면 불경일까. 귀국 없이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제야 그녀는 할머니의 유골이 뿌려지고 위패가 모셔진 온지사엘, 하필이면 이 남자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었다. 류는 그녀의 보살 할머니를 떠올렸다. 2번의 데이트 후 약혼식 자리였다. 회색 장삼의 승복 차림. 강남 호텔은 세련된 인테리어에 평온한 네온빛이었다. 정작 2분 할머니의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2 청춘이었다. 2 청춘의 양가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종교 행사에서 알게 되어 중매를 졌기 때문이었다. 류의 할머니는 고향마을 뒷동산 교회에서 크게 은혜받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날 고양이 같은 2 할머니는 자리를 옮겨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그러시더니 약혼식 파기 통보였다.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서로의 앞날을 기원해 주자는 것이었다. 부족들의 사회에서 짐승의 간으로 운명의 점을 치고 정계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보다 더 허망했다. 약혼 파기는 남이 설계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식이었다. 그들만의 종교 문제 치부는 무책임할 뿐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운지사는 바래봉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초파일 연등 행사 준비물들이 내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연등을 사러 오는 불자들로 경내가 북적일 텐데 석가탄신일 연등 행사마저 못하고 있는 터라 한적해 마음이 차분해졌다. 보수 흔적이 없는 대웅전, 쇠약해진 퇴화 속 달마승은 소쩍새 울음소리를 엿듣고 있었다. 곰보살 할머니의 유골은 소리 소문 없이 대웅전 뒤 전나무 숲에 뿌려졌고 위패만 이곳에 안치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종무소에 들러 위패 봉안소를 물어볼 법도 했지만 산신각을 먼저 찾았다. 할머니는 산신각에서 백일기도를 해서 외동 손녀인 그녀를 얻었다. 그녀는 그곳에 혼자 들어가 명징한 자세로 무릎 꿇고 앉아 구천에 떠들고 계실지도 모르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류는 산신각 밖에서 묵례로 대신한 뒤 서성거렸다. 동유럽의 미녀 하바 나겔라가 에스파니아 집시의 은계로 입안을 맴돌았다. 우리에게 기쁨을. 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함께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고통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때 다시 기쁨과 희망으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읍소했다. 번뇌와 더러움의 예토에 사시다가 청정한 정토에 돌아가신 할머니, 극락왕생하세요. 우리의 재회가 방편을 버리고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삼신각에서 나오면서 비틀거렸다. 류리 부축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2 사람은 잠시 포옹한다. 만약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았더라면 서로의 숨결을 더욱 깊게 느꼈으리라. 때마침 이름 없는 새 한 마리가 지리산 정상을 향해 날아갔다. 전나무 숲 사이로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진원 음악이 흐르는 듯했다. 산사 입구에 걸린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뜻의 한문 문구 플랜카드는 흔히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구가 아니던가. 바래봉 들머리 용산이 주차장 부근의 일일 장터는 등산객들마저 줄어들어 파리가 날리고 있었다.
춘향골 막걸리와 도토리묵을 주문했다. 그리고 산채 비빔밥 한 그릇도. 그녀는 누구에겐가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반지를 끼지 않은 가냘픈 손가락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모처럼 손님을 맞은 주인은 산나물을 주섬주섬 기본 안주로 내주었다. 고운 인심까지 코로나19가 앗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바레봉까지 갔다 올까? 그녀는 얼굴이 꽤 서구화돼 있었다. 률도 마스크를 벗으며 대답했다. 그럴까? 서울은 언제 갈 거야? 모처럼 부모님 고향에 왔으니까 작은아버지 댁에서 하룻밤 더 자고 내일 할머니 묘소를 찾아본 뒤. 률은 대포잔을 한숨에 들이킨 뒤 말을 이었다. 우리 할머니도 재작년에 소천하셨어. 교회장으로 장례 지낸 뒤 선산에 모셨고 고향 마을의 친척이라곤 작은아버지 혼자 계셔.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홀로. 연세 많은 친척들 다 돌아가시고 집성촌에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 판을 친대. 70이 넘었는데도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어서 마을이장을 맡고 계시더군. 작은어머니 치매 뒷바라지를 7년 동안 혼자 하신 분이야. 작은아버지 댁에 같이 가도 돼? 그녀는 씻긴 굿을 한 뒤에 허전함을 채우려는 듯했다. 8년 만에 죄임에도 이유를 달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데 대한 답례심이 발동했다고 해야 할까. 서둘러 삭가 모양의 바레봉 전망대에 올랐다. 눈이 터지도록 철쭉꽃을 다시 구경하는 이유가 생겼다. 비록 결혼하여 쌍무지개가 되지 못했지만 그리움은 조각 구름으로 지리산 운무가 되고도 남아있었다. 운무에 쌓인 백무동과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고리봉을 두루 관망했다. 지리산 노을의 서정미를 뒤로하고 계곡의 폭포 물소리를 접하니 신선이 된 기분이었다. 얼마나 많은 소리꾼들이 저 폭포의 소리를 묻었던가. 어디선가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하며 송만갑의 동평제를 잇는 소리꾼들이 춘향가 중 어사와 춘향이 옥중 상봉하는 대목을 부르고 있는 듯 싶었다. 룰은 여학생들에게 꽤 인기 있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다. 가끔 학교 행사에서 판소리 한 대목씩 할 요량이면 장중이 들썩였다. 재회는 삼남한상이 주고받는 내적 연관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변하지 않는 숭고한 사랑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 지리산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에 갑하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판소리의 고장 운봉읍을 바라보며 하산, 남원 시내에 도착했다. 강한루원, 남원의 맛, 남원의 힘이라는 추어탕집을 찾아 들어갔다.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손님들이 많았다. 남원 추어탕은 섬진강의 지류인 요천, 죽천을 중심으로 하는 청정하천, 논, 개울에서 자라는 둥구리, 널쩍이를 잡아 소금 뿌려 호박잎으로 박박 닦은 뒤 이 지역의 토란대와 고랭지 푸성귀, 호박잎 등을 넣어서 푹 끓여 만든 향토 음식이라고 했다. 집집마다 다퉈가며 특유의 보양식으로 먹어오다가 보릿고개 시절이 지나면서부터 차츰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몇 번이나 더 식사를 더하게 될까? 몇 번의 봄과 몇 번의 가을을 그녀는 생각했다. 죽은 뒤에도 인연이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편파적인 상상일까. 자신도 모르게 이 남자를 탐구하고 싶어졌다. 고향 마을 제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진 뒤였다. 농촌 마을 특유의 풀냄새가 지륵빛을 타고 코끝을 간지렸다.
작은아버지는 이장 지무실이기도 한 마을회관에 계셨다. 반가워요. 류를 통해 두 사람의 사연을 대충 들었어요. 작은아버지는 논 가운데 있는 댁으로 가면서 두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집에 도착하자 먹을 것부터 챙기느라 분주했다. 아가씨, 노인네가 이렇게 혼자 산다요. 저녁은 먹었다고 그랬지? 그럼 커피와 녹차는 저기 있으니 예쁜 처자가 끓이시고 나는 기분이 좋으니 약주 한잔 해야겠다. 빈손으로 오시지 이 귀한 쇠고기를 사왔구려. 사탕까지. 류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류리 어머니 시댁에 올 때마다 쇠고기를 여러 근 사와서 작은 집에도 한 근씩 돌려떠랬는데 우리 형수님은 참 효부셨지.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 걱정이야. 그녀는 분위기에 적응하려는 듯 오히려 친숙하게 말했다. 작은아버지,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응, 다방 커피를 좋아하네. 저기 과일도 좀 깎아내오고. 작은아버지는 범상치 않은 눈썰미로 두 사람 관계를 파악하려 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고향이 어디냐, 몇 살이며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고 직장은, 형제는, 김치는 담글 줄 아느냐, 우리 조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녀는 어른들이 좋아할 정도로 따복따복 상냥하게 잘도 받아 넘겼다. 거실벽에는 많은 표창장들이 다닥다닥 걸려있고 붙어도 있었다. 경찰서장, 시장, 국회의원, 향교 훈장이 하사한 것들이었다. 고색 창연한 액자 하나도 눈에 띄었다. 예서체로 관, 이, 율. 서예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도록 예술적으로 쓰여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지그시 웃으며 읽을 줄들은 알겠지? 관이율. 서경에 나온다는데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뜻으로 네 할아버지 글씨란다. 우리 집 가훈이고. 그런 깊은 뜻이 명필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약주를 한잔한 뒤 차근차근 말문을 텄다.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았지? 생매장. 고려 때는 국법이었다는군.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꽃구경 가시자고 지게에 태워 깊은 산속에다 버리고 왔다는 게야. 며칠 드실 음식만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몽골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을 때였는데 몽골 사신들이 왔다 가면 수도 한양 인근 닭이 수없이 죽어나갔다는 게야. 그네들은 닭똥집을 그리도 좋아했다는군. 또한 어려운 문제를 내서 못 풀면 벌칙으로 공료나 공물을 터무니없이 앗아갔다는 게야. 야만 도적놈들. 한 번은 똑같이 생긴 말 두 피를 가져와선 어미와 새끼를 구분하라는 것이었대. 조정에선 별 궁리를 다했지만 명쾌한 답을 못 찾고 있었고 조정관리였던 정자, 복자 할아버지께서는 뒤뜰 움막에 고려장을 하지 않고 숨겨놓은 당신이 어머니에게 시름한 얼굴로 식사를 대령했지. 그때 당신의 어머니는 자초지정을 물었고 쉬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 두 말 앞에 여물통을 가져다 놓고 먹게 해보라고. 항상 먼저 먹는 말이 자식이고 양보하여 늦게 먹는 말이 어미라는 게야. 흔쾌한 답에 국왕은 탐복했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좋으니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네. 할아버지는 국법을 어긴 죄인이라며 용서를 빌고 숨겨놓은 당신의 어머니 얘기를 꺼낸 거야. 그랬더니 국왕은 대노하기는커녕 그 이후로 고려장을 없앴고 지혜롭고 연로한 어른들을 위해 나라에서 기로용까지 베풀게 되었다는 게야. 우리 가문의
효도 내력이란다. 그런데 이제는 다 틀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모두가 조상을 섬기지 않으니 말이야. 아가씨, 하나 물어도 될까? 그녀는 지그시 웃기만 했다. 부모님 고향 선산에 가보셨나? 네, 오늘도 류리 씨랑 돌아가신 할머니를 뵙고 오는 길이에요. 요즘 서울 사람들 선산에 있는 부모님 묘도 이장해서 서울 부근으로 옮기던데 앞으로는 화장해서 뿌려버리면 그만이니. 저는 시골이 좋아요. 가문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장례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요. 이야,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다 하시네. 맏며느리 감이구먼. 류라, 너는 너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다 모실 게니? 우리 종친 가정묘원을 꾸민다고 했건만 왜 말을 못하지? 글쎄요,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 고향이 먼 사람들은 다 서울 근교에 별도로 낙골당을 마련하는데요. 가족묘원을 이곳에 만들어도 부모님을 서울에다 모시겠다는 생각이군.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동생하고 잘 상의해 볼게요. 죄송해요, 작은아버지. 나한테 죄송할 것까지 없다. 자기 부모,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모시겠다는데 뭘.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 그래. 이제 고유의 장묘 문화는 우리 대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선영을 이대로 놓고 죽을 수는 없는 것이 문제야. 선산에 가서 보면 한숨만 나와. 조상이 삼정승을 하고 육조 판서를 해묻혀 있으면 못해. 그 무덤이 다 풀밭되고 있는데. 성묘는커녕 벌초할 후손도 없어. 죄받을 짓이야. 뿌리가 없이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 작은아버지는 담배를 연신 피우며 술도 마구 들이켰다. 사실 죽기 전에 가정묘원을 만들어야 했다. 흩어져 있는 종친들의 무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제시를 짓고 종답을 정리하고 분대 제종간, 삼종간 합쳐 도시에 나가 있는 50여 가구에서 도대체 가정묘원 조성에 찬성하질 않았다. 조항관 중 3분의 2가 무관심이었다. 참여자가 적어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컸다. 그녀는 작은아버지의 신세 타령에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류레 할머니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더 듣고 싶다고 했다. 작은아버지는 신이 나 술술 풀어댔다. 그분은 태코가 도구 멀떼기셨어요. 시댁이 바로 곡성으로 가는 아랫마을 남원 제1의 약수가 나오던 옹정리. 도구물 셈이 있어 옹정리가 된 남원 서남부 기름진 곡창지대야. 이승만 정권 말기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다 처참하게 희생된 고 김주열 열사는 잘 알겠지? 아, 네. 두 사람이 동시에 응답했다. 그 김주열 열사가 태어난 마을이야. 살구 혁명의 기폭제가 된 그 김주열 고향집과 너희 할머니 친정이 앞 뒷집이었단다. 나는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갔을 때면 그 주열이하고 친구 되어 놀았어. 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을 날렸다. 기적소리 들리고 기차가 들어오면 연지사를 바닥에 놓고 개찰구를 뛰어넘어가 잽싸게 기차에 올라탔다가 내려오면서도 도시로 떠나는 것을 꿈꿨었단다. 영내에서 다시 돌아오면 방패어는 그때까지 하늘을 날며 우리들을 반겼지. 주열이는 이곳에서 중학을 마치고 외가가 있는 마산으로 유학을 갔다. 그때만 해도 지역 갈등이 없었을 때라. 그의 어머니 권찬주 여사는 마산에서 전라도 웅정으로 시집온 마산댁이었다. 너희 할머니는 새댁이었던 그분과 사이좋게 몇 년을 지내다 이곳 저군의 마을로 시집온 웅정댁이었고 교분을 쌓으며 같은 벌판의 농가밭에서 만나 보릿고개 춘궁기를 견디며 고통을 나누고 동기간처럼 지내셨단다. 그 옹정역이 지금은 무정차역이 되어버렸어. 작은아버지는
하루에 몇 번 정차하던 추억의 완행기차였던 비둘기호 기족소리 하나 붙들지 못하고 밤톨만큼씩의 사투리에 젖어 살아가는 분이었다. 그런데도 불의를 잊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권찬주 여사는 경찰의 해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아들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린 민주주의의 어머니였어. 경찰이 김주열을 폭도로 몰아 그의 시신을 유기하여 몸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졌는데 마치 마산중앙부두 앞에서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떠올랐던 게야. 사건을 숨기려 했던 경찰이 시체를 빼돌려 웅정에 데려온 후 시체 인수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권 여사는 나는 정권의 희생자의 사체를 못 받겠으니 이기붕의 집에 갖다 줘라 하고 했다는 것 아니냐. 작은아버지는 술잔을 비우더니 괜찮겠어 하시며 신문 스크랩에 놓은 것을 꺼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권찬주 여사가 국회조사단 앞에서 아들에 대해 증언한 마산 시민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자식 하나 바쳐서 민주주의를 찾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남은 삼형제 다 바친들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 나라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마산 시민 여러분, 독재 정권 타도의 그 거룩한 뜻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놈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죽였으니 그놈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요. 내 자식은 신선되어 하늘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마산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부디 몸 건강하길 500리 지리산 고개 넘어서도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1960년 5월 8일 어머니 날에 권찬주 올림. 김주열은 그렇게 죽었어. 그 무렵 친정에 다녀온 내 어머니, 곧 너희 할머니 장영선 여사는 너희 아버지를 서울로 유학 보낼 결심을 하셨다. 권춘산 여사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앙심으로 견디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큰아들 많은 도시로 보내 가르쳐야 한다고 증거까지 하셨단다. 누군가 배운 사람이 나와 주열이의 한을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게야. 반대 급부랄까. 나와 동생들은 고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집안 머슴으로 전락해 소를 키우며 꼴망태를 짊어지기 시작했지. 그 당시만 해도 시골 부잣집이어도 대학생 하나 가르칠 정도의 재력이 되는 집은 드물었다. 할머니 장영신 여사는 큰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낸 뒤부터 뒷동산 교회당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집안의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쟁이가 되어 새벽기도단을 쌓고 집안과 자식의 앞날을 기원했단다. 큰며느리인데도 제사를 추도회로 대체하며 집안 어른들의 원을 샀어.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유교 집안의 아들로서 예수를 좋아할 수는 없었다. 너희 아버지는 할머니의 기도덕인지 승승장구의 대학 교수가 되고 작가까지 되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돼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에 불만이 많았다. 못 배웠다고 너희 아버지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 도도한 너희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지인들과 함께 김주열 열사 모역 성역화 사업에 앞장섰다. 김주열 열사가 전라도 태생이 아니었다면 벌써 성역화 작업이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붕괴했지. 자료를 들고 수없이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결국 김영삼 정권 때 추모공원화 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김주일 열사 생가복원의 꿈까지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이루어냈지. 드디어 외가 초가집은 추모공원으로 수용돼 역사 속에 남게 되었단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위대한 너의 아버지의 시비가 이곳 저군의 마을에서도 세워졌다. 국가 예산으로 문단의 지원을 받아 마을 해관 마당 생가터 앞에 세워졌다. 마을의 표대가 되고
문화자산이 된다 해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너의 아버지는 김주열 추모공원화 작업을 하면서 뻔질나게 고향에 드나들었지만 좀 제 조상묘를 찾지 않았거든. 반항아 동생이 아무리 반대했다 해도 네 아버지 시비는 세워졌을 거야. 시비가 세워지자 나는 무척 놀랐지. 시비 속의 시가 어머니였다. 나보다 형이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있었어. 사모고기자 애양가였기에 감탄했다. 너희 아버지는 모를 게야. 내가 지금은 그 시를 외울 정도가 됐다는 사실을. 못 배운 내가 한번 낭송해보마. 어머니, 꼴망태 메고 해떼기 불어대며 강변 소몰이 하던 그리움 저편, 고향 떠나 부르는 노래, 어머니. 부뚜막손 모으던 속정의 세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타양살이 자식 설비 마련해 놓고 한평생 기다림이 노을로 번지네. 지리산 달그림자에 요촌수 유유히 흘러 백로가 논이는 풍녀의 뒷동산 거북마을 삼충사 위열함이 영묘히 살아있는 선영을 찾아 옥깃 여민이 춘향골 저구네를 잊지 말거라. 어머니 음성 솔바람처럼 파고드네. 그녀는 골똘히 생각에 젖어들었다. 자식들 다 고향을 등지고 도해지에서 살고 있고 고향을 지키며 홀로 살아가면서도 묵직한 주제들을 쉽게 풀어내는 작은 아버지의 자존감이 존경스러웠다. 지금 광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씀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다. 작은 아버지는 눈치를 챘는지 의외의 말을 했다. 놀다가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교회도 안 가 할머니 묘소에도 가보고 너희 아버지 시비도 구경하고 김주열 열사 생가에도 들렀다 가시게. 그녀를 다감스럽게 쳐다보며 괜찮겠지? 라고 말했다.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천국이라면 작은 아버지의 말씀은 천국의 음악이리라. 마지막 술잔을 비우며 작은 아버지는 내일 아침은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다. 그런 뒤 온돌인 안방에서 자라며 당신은 작은 방으로 쌩 들어가 버렸다. 오래된 개종시계가 11번을 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자고 가라시니 그녀는 바람을 좀 쐬자고 말했다. 나무농장 정원에는 커피 마실 자리도 마련돼 있었다. 밤하늘이 창연했다. 인간의 수명을 관리한다는 북두 칠성이 보였다. 코로나19로 지구가 모처럼 숨을 쉬는 모습이었다. 천국에는 바이러스가 없겠지. 률은 눈을 감고 자작시를 읊었다. 땅거미 진 내 마음속에 형광보다 환한 그대의 웃음이 커진다. 이 밤 그대에게 다가설 수 없어도 반딧불이가 되어 깜빡거린다. 좀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레이존의 노을을 뒤로하고 채색의 바람이 되었을 텐데 한떨기 꽃이 비에 젖도록 무거운 하루였다. 영혼의 무게만큼 그림자 없는 그리움이 혼자 내린다. 별빛은 다시금 다가서는데 항원을 가르던 갈매기는 어디로 갔을까? 새도록 화몽 속을 헤맬지라도 은빛 날개 달고 훨훨 아름다운 시 한 줄만큼. 아, 그녀를 느끼고 싶다. 그녀가 박수를 쳤다. 자고 내일 갈 거지? 삶이 곧 사랑의 변주곡일까? 그녀는 생각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정치를 빼놓고는 다 선방하고 있는 나라. 한국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국민들이 솔선 힘을 보이며 선진국의 문턱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입시학원도 절박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은 녹록지 않았다. 코로나가 언제 또 재발할지 의료진마저 예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이번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길 바랬다. 국내 S반도체에서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언젠가는 학원을 물려받아 운영해 주길 원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그것이 남은 생의 최대의 소망이시라면서 그녀가 할머니 산소에 류울과 함께 다녀온다고 했을 때도 놀라긴 했지만 극구 말리지 않을 정도로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자고 갈지 모르겠다고 문자했을 때는 걱정부터 하며 아슬아슬한 신뢰를 보였다. 어쩜 그보다 이 밤을 이 남자와 어떤 감정, 어떤 질감으로 보내야 할지 내 영혼에 입맞춤 해달라고 해야 할까? 한순간 부는 바람일 수는 없었다. 약혼식 전 짧게 연애할 때와는 감정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류렉의 보편적 규범처럼 물었다. 당신 날 진정 감당할 자신 있어? 거무머리 파뿌리 되어 사랑의 기준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밤 공기의 선율을 타고 연주에 대는 밤벌레들의 울음소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행진곡 소리에 발맞춰 서로의 손에 이끌리어 꿈의 여정인 유토피아로 행진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리움은 사라질까? 삶의 간극 속에는 어둠과 광명의 시간이 함께하고 있었다. 사랑에 이르는 병이 종식하고 있었다. 욕망이 탄식하는 듯했다.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작은아버지께서 거실 한가운데 아침상을 차려놓을 때까지 그들은 인기척이 없었다. 작은아버지는 새벽녘 마을 뒤 넌더기 방죽에 그물을 던졌다. 메기, 쏘가리, 붕어, 피레미 등 잡어를 잡았다. 가장 만만한 요리가 매운탕, 찌개였다. 예전 같았으면 요천에 나가 잠시 투망을 던져도 은어가 한 소쿠리씩 잡혔다. 그래서 은어회가 고향 특미였는데 지금은 압로까지 내려가야 은어 한 점 맛볼 수 있었다. 나무정원에 물을 듬뿍 주고 채마밭에 가서 상추를 뜯고 오이를 따서 손에 들고 오니 그때야 두 녀석들이 요람에서 깨어난 사슴 한 쌍처럼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편히들 잤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조물주가 부르셨단다. 어여, 밥 먹자꾸나.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정원에서 밤 공기에 취해 얘기하느라. 류의 명구스러운 변명이었다. 작은아버지는 무와 묵은지를 넣고 자글자글 찌개를 끓였다며 은근히 음식 솜씨를 자랑했다. 혀에 맛봉우리를 자극하는 맛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입이 짧아 식사보다는 말씀하기를 더 좋아했다. 시골 식생활이 다 이렇다. 그래도 맛있게 먹으렴. 그런데 말이야, 농사에 때가 있고 믿음도 때가 있고 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세상 일은 다 때가 있단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서로 놓치지 마렴. 인연은 잡으면 필연이 되고 놓치면 우연이 되는 법이다. 좋은 사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 나는 토착신앙을 믿는다. 그래도 너희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책을 보면 눈물이 난다. 살아계실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교회당에 갔었더라면 가장 큰 효도가 그것이었는데 할머니의 무덤 앞 비석은 내가 세웠다. 늙으니 종교를 갖는 것도 체면 때문에 힘들구나. 작은아버지의 그을린 얼굴에는
마스크를 쓴 자국이 없었고 주름살만이 굵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시비 앞에서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머니의 속정의 세월이 가슴에 와 닿았다. 뒷동산 교회당이 차분하게 눈에 들어왔다. 미자립 농촌, 교회의 목사님이 계신다면 영화의 한 장면에서처럼 성경책에 두 남녀가 손을 올려놓고 결혼서약을 받고도 싶어졌다. 축하객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웬걸, 본당문이 잠겨있고 문고리에 목사님의 메모지가 걸려 있었다. 이런 운명의 장난도 있을까? 오늘 윗마을 지당리 교인의 집 모짜리 하는 날입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 교회 십자가탑 아래 징크벽 위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성경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게 영화롭다고 생각하니 교회의 종소리가 찬양되어 들려오는 듯 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같았다. 그 구원 내가 곧 보리라. 룰은 모자리하는 곳에 가서 목사님을 뵙고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동역자들에게 결례라고 반대했다. 할머니의 무덤은 제천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문은 빛으로 잠드시다 였다. 그런 할머니였군. 그녀는 중얼거렸다. 맞선이 깨진 후 두 분 할머니께서 단 한 번이라도 만나셨더라면 우리들의 평화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옹정리 김주열 생가 한쪽 모롱이에는 노란꽃 민초가 새초롬하게 피어났다. 마당에는 도그물이 하나 청아한 하늘을 품고 있었다. 열사의 추모공원에는 기념관을 비롯해 추모각과 전시각이 잘 구비되어 민주주의 불꽃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며 말을 아꼈다. 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열사의 묘에 추모한 뒤에야 그녀는 광주로 가자고 말했다. 드디어 그녀의 부모님 집에 데리고 가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당신을 지키겠어요. 라는 직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면 되리라. 그녀는 그녀의 집 대신 광주 송정리역을 택했다. 역 앞 광장에서는 때마침 5월을 맞아 5월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다. 률은 생각했다. 신천지 배드지로파 신도수가 5만 명이나 된다는 도시. 이곳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며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복지를 돕는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고 했다. 종교학자들은 사이비 종단에서 탈출하는 것은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언제나 사이비 종교 집단이 없는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도 용서로 길들여진 이 도시 사람들. 그날이 다시 오면. 그녀는 서울행 기차표를 끊어 촉촉한 눈빛으로 넘겨주면서 표표히 말했다. 우리 엄마가 신천지 교인이었어. 요즘 그곳에서 빠져나와 사회복지 지원센터에 나가셔. 내가 모시고 나가는데 많이 힘들어하셔. 나의 기도와 당신 어머니의 기도가 부합되면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기도할게. 난 며칠 후 미국 들어갈 건데 같이 다녀와도 괜찮고. 코로나19의 시간은 성찰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 룰은 작은아버지가 추진하고 계시는 가족 묘원 참가라는 숙제를 안고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기차에 오르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부디 우리들의 사랑을 정결하게 승화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행복하시죠? 새로운 일상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